영화가 시작되자 노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고아원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매우 사랑했지만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모두 입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려던 참의 부인이 실수로 모자를 바람에 날려버렸고 그곳에 한 아이가 주워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히토리였고 부부는 다음에 다시 방문할 핑계로 그 모자를 거기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부인은 히토리가 아주 잘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야생동물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히토리를 보고 더욱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친절함에 감동한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히토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히토리의 방에 짐을 옮겨주던 중 부부는 유난히 큰 상자를 발견하고 궁금해했지만 히토리가 직접 정리하고 싶다고 해서 부부는 그에게 맡겼습니다. 부부가 떠난 것을 확인한 히토리는 그 큰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히토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재빨리 방을 정리했고 그때 아버지가 히토리를 부르러 올라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에 준비해둔 옷이 괜찮은지 물었고 히토리는 자기에게 좀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히토리에게 새 옷을 사주기로 했지만 히토리는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옷 두 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히토리가 원한다면 다른 옷을 입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지금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부모님도 히토리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히토리는 쌍둥이에게 신호를 보내 몰래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히토리의 쌍둥이는 재빨리 식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볶음밥이 남은 것을 보고 히토리는 어머니에게 접시 하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재빨리 쌍둥이의 손을 잡고 능숙하고 빠른 동작으로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다른 히토리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두 번째 히토리가 이어서 먹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히토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했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는 히토리에게 등을 주물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히토리는 다가가서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주물렀고 아버지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히토리의 팔이 꽤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히토리는 다시 했는데 한 명은 어깨를 주무르고 다른 한 명은 등을 두드리며 번갈아가며 했습니다. 덕분에 히토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면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방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두 히토리가 각각 미기와 다리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노부부가 둘 중 한 명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첫날 둘 다 꽤 잘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둘을 구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앞에 나서는 쪽을 미기 뒤에서 관찰하는 쪽을 다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기와 다리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식사 후 부모님은 아들이 여전히 자신들에게 너무 서먹하게 군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가족처럼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히토리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 방법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미기와 다리는 그 말을 엿듣고 부모님의 취미와 관련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빵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미기와 다리는 제빵책을 읽은 뒤 어머니에게 다가가 빵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실력을 뽐낼 기회를 잡고 아들과 함께 빵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둘은 부엌으로 들어갔고 한 명은 위에서 어머니를 돕고 다른 한 명은 아래에서 어머니가 물어볼 경우를 대비해 지식을 복습하고 있었습니다. 파이 껍질을 엮는 과정에서 어머니는 조금 헷갈려서 잘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기와 다리는 함께 대신 파이 껍질을 엮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파이를 완성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파이를 오븐에 넣은 후 어머니는 히토리가 꿈처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식탁 아래에 있던 다리는 아버지가 약간 서운해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미기는 자신이 새집을 나무에 달려고 하지만 키가 닿지 않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 어깨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그는 미기를 태우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그 대가로 허리 통증을 얻었습니다.
미기는 자신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너무 늙고 약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아버지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미기는 다시 아버지에게 목마를 태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다리는 이미 나무 위에 올라가 새집을 들고 있었고 밧줄을 미기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미기는 밧줄을 몸에 묶고 다리가 위로 당겨주게 하여 아버지의 무게 부담을 줄이려 했습니다. 다리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미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일어설 수 있었지만 미기는 아버지가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는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날 밤 미기와 다리는 두 노부부의 마음을 모두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리는 꽤 약했고 할머니는 성격이 조금 급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로 돌아가서 미기와 다리는 그 부부가 다음 주에 아이를 입양하러 다시 올 것이지만 단 한 명만 입양할 것이라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노부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기가 잡을 수 있도록 끌어올렸습니다. 그 후 미기는 뛰쳐나가 부부의 차에 물을 뿌렸고 다리는 야생동물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척했지만 사실 그건 인형이었고 이로 인해 노부부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쌍둥이가 목욕을 할 때 둘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기는 팔찌를 차고 있었고 다리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아들의 헌옷을 빨기 위해 들렀다가 옷이 두 벌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단지 아들이 이틀 동안 빨래를 하지 않아서 두 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미기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잠옷을 억지로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기는 부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참아야 했고 또 다른 기뻐한 사람은 바로 다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미기의 머리를 빗겨주었지만 미기는 이 머리 스타일이 남들과 달라 보여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텐트 안에 숨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는 소리가 들렸고 부모님은 잠시 외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기는 같이 가고 싶어 했지만 다리는 노부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둘은 노부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손전등을 찾아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미기는 갑자기 삼각형 모양의 천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세 개의 끈이 달려 있었는데 둘은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 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미기를 쫓아왔고 다리는 개가 그 천조각을 쫓는다고 생각해서 미기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후 둘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아냈고 그가 책에 기록해둔 몇 가지 추억을 발견했습니다. 둘은 아버지가 거의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미기가 갑자기 이 사진 뒤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보니 사진 속 남자는 남편이었지만 여자는 부인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비밀이 있기에 비난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 후 둘은 집안의 마지막 방을 찾아냈고 그곳이 탈의실인 것 같았지만 꽤 낮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다리는 미기에게 옷에 나쁜 냄새를 맡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 둘은 커튼을 발견했고 그 뒤에는 많은 가발이 있었지만 둘은 그것이 사람의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기는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매우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 부부에게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개가 달려와 미기를 끌고 갔습니다. 둘은 부부가 돌아왔고 개가 그들에게 경고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자신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은 아래로 내려가 부부를 따라 창고로 갔고 거기서 부부가 내일 아들을 위해 깜짝 파티를 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투가 어쩐지 무섭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엿보니 어떤 기계가 있었고 그들은 부부가 그것으로 자기들 머리 가죽을 벗기려 한다고 의심하여 반격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정말로 파티를 열었고 이번에는 미기 대신 다리가 나섰습니다. 다리는 부모님에게 자신처럼 검은 옷을 입어 분위기를 맞추라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다리는 이치조 가문에 소개되었습니다. 어머니 에이코, 아들 에이지, 그리고 딸 카렌이었습니다. 그 직후 다리는
마루타라는 아들이 있는 다른 가족을 만났는데 그는 보이스카우트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와 다리에게 과일 상자를 주며 자신을 아키야마라고 소개했고 새를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샹들리에 위에 있던 미기는 어머니의 와인에 고춧가루를 탔고 다리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와인을 권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다리가 올리브유를 머리에 발랐고 둘은 돋보기를 이용해 햇빛을 모아 부부에게 불을 붙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 발화라고 생각할 것이고 둘은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미기가 돋보기를 들고 좋은 위치를 찾으러 다니다가 에이지에게 들켰습니다. 그는 화장실을 찾고 있어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기를 지나치면서 에이지는 무언가 다르다고 느꼈지만 이내 멈췄습니다. 그 후 미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리는 의자에 앉혀지고 눈이 가려졌다. 부부가 자신들의 계략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지만 미기는 부모님의 진짜 계획을 알아차리고 손을 멈춘 뒤 달리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달리는 볼 수 없었다. 그 후 달리는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들은 달리에게 안대를 벗으라고 했다. 달리는 걱정하며 자신이 들킬까봐 생각했다. 곧 들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눈을 뜨자 눈앞에는 부모님이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 사준 자전거가 있었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하는 선물이었다. 달리가 계속 충격에 빠져 있자 미기가 햇빛을 비춰 반사적으로 날뛰게 했다. 부모님은 그저 아들이 너무 신나서 과잉 행동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날 밤 미기는 달리의 화상을 치료해줘야 했다. 둘은 사진 속 여자가 바로 그 부인이며 가발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 아직 둘이 모르는 것이 많은 듯했다. 동시에 미기는 그 후 결심했다. 달리와 함께 친어머니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 후 달리는 자전거에 동생을 태우고 갔다. 그는 엄마와 둘이 함께 살았던 장소를 똑똑히 기억했다.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둘은 엄마를 이 언덕에 묻었다.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 누군가에게 말이다. 그래서 둘은 그 범인을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 둘은 엄마와 함께 한 방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 방은 죽은 벌레 무늬가 있었고 둘이서 그래피티를 그려놓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둘을 데리고 그 방을 떠났다. 엄마는 자신들이 태어난 마을을 아주 사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마을에서 살해당했다. 둘은 엄마를 묻어주었고 미기는 엄마의 단추로 만든 목걸이를 기념으로 간직했다. 그날 밤 둘은 부모님께 야외 캠핑을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부모님은 허락했고 방에 돌아와 보니 미기와 달리는 기억 속에 봤던 무늬가 있는 방을 다시 찾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냥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유일한 방법은 캠핑을 가서 친구를 사귀며 관계를 넓히는 것이었다. 수색을 위해서였다. 다음날 둘은 캠핑을 갔지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둘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으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처럼 반응해 봤다. 하지만 모두가 웃고 난 뒤에야 미기가 웃기 시작해 아주 이상하게 보였다. 그 후 미기는 몇몇 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도 했지만 한 녀석이 미기가 친구를 사귀려고 애쓰는 걸 보고 이걸 이용하기로 했다. 이 녀석은 미기에게 줄타기를 해보라고 했고 만약 성공하면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했다. 미기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따랐다. 전에 알던 사람들은 미기가 그저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기는 금방 떨어졌고 갑자기 달리가 교대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올라왔는지 몰랐다. 둘은 계속 교대하며 계속 넘어졌다. 유일하게 그를 걱정한 사람은 아키뿐이었다. 미기 차례에 그는 줄을 붙잡고 끝까지 갔지만 또다시 넘어질 뻔했다. 많은 사람이 계속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아키는 소리치며 미기에게 끝까지 가라고 했다. 미기는 용기를 얻어 결승점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결국 그 녀석은 미기가 손을 썼다며 친구 되기를 거절했다. 미기가 꽤 화가 났을 때 아키가 친구가 되자고 했다. 미기는 무척 기뻐했고 다음날 둘은 아키의 집으로 놀러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리가 앞에 서고 미기는 뒤에서 행동했다. 달리는 엄마가 만든 과자를 아키와 함께 먹으려고 가져왔다. 아키는 달리와 함께 과자를 먹었고 달리는 아키에게 누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누나가 방학이라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알려줬다. 미기는 자신이 동생이라 달리에게 맛있는 과자를 빼앗겼다고 생각했다. 미기는 2층으로 올라가 수색하다가 눈에 띄는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 후 아키는 달리를 2층을 구경시켜 주러 올라갔고 미기가 달리에게 와서 얘기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달리는 화장실에 간다며 아키에게 먼저 방에 들어가라고 했다. 미기는 죽은 벌레 무늬가 있는 방이 바로 아키 누나의 방이라고 알려줬다. 달리는 미기가 조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로 했다. 미기와 달리는 다시 본래의 일로 돌아갔다. 달리는 아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날고 싶다는 아키의 취미에 대해 대화했다. 한편 미기는 이 벽이 자신들이 찾던 죽은 벌레 무늬 벽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피티 그림도 있어야 했다. 미기는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한편 아키가 잠시 누나 방에 가려 하자 달리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다. 덕분에 아키는 그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다. 이때 미기는 둘의 그래피티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곳이 찾던 집이 아니란 걸 알았다. 갑자기 미기는 아키의 누나에게 붙잡혔고 한편 아키는 달리에게 나는 법을 배우려고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보여줬다. 그 후 아키가 자기 모습을 보려고 누나 방에 가려 하자 달리가 또다시 아키를 붙잡았다. 한편 미기는 아키의 누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날 밤 돌아오면서 미기는 안겼던 게 꽤 좋았다고 생각했다. 반면 달리는 아키의 이야기가 지루했다. 둘은 어떻게든 엄마를 살해한 범인을 빨리 찾아 복수해야 했다. 다음 날 미기와 달리는 갑자기 마루타라는 친구에게 집에 놀러오라는 초대를 받았다. 이번에는 미기가 나섰다. 그 전에 달리가 미기에게 비버처럼 생긴 이 녀석이 갑자기 집에 초대하는 게 수상하다고 경고했다. 달리는 미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다. 집에 들어가자 마루타는 미기에게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자기 장난감에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 후 둘이 게임을 하는데 마루타는 미기가 이길 때마다 게임을 리셋했다. 과자를 먹을 때도 마루타에게 빼앗겼다. 그 후 마루타가 고아원에서는 주로 뭘 하고 노냐고 묻자 미기는 가위바위보 놀이에 대해 얘기했다. 하지만 그들은 헬멧 하나와 슬리퍼 하나를 가지고 했다지면 헬멧으로 이긴 사람의 공격을 막아야 했다. 마루타는 미기에게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봐달라고 했다. 이때 달리는 이 집에 찾던 죽은 벌레 무늬가 없다는 걸 알고 미기가 어떤지 보러 왔다. 하지만 이때 미기는 정말 마루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 녀석은 미기에게 집에 가서 엄마나 붙잡으라고 조롱했다. 달리가 미기를 침대 아래로 끌어내리고 교대했다. 마루타는 그를 이상적인 장난감으로 여겨 한 판 더 하자고 했다.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했다. 달리는 즉시 수락했다. 그 직후 달리가 이겨서 마루타를 실컷 때려줬다. 하지만 미기가 마루타에게 헬멧을 다시 씌워주며 달리에게 침착하라고 일깨워줬다. 돌아갈 때 마루타는 겁을 먹었고 다행히 달리는 노예가 되는 벌칙을 넘어가줬다. 집에 돌아왔을 때 미기는 집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는 들어가 부모님께 인사했고 그들은 20년간 일해온 가정부 미츠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미츠는 그들의 집뿐만 아니라 미기와 달리가 살았던 마을에 다른 많은 집들도 청소했다. 미기는 다가가서 미츠에게 일했던 집들에 대해 더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후 부모님은 미츠와 대화하며 미기를 놀렸고 그는 창피해서 방으로 가버렸다. 그 후 미기는 엄마가 자신을 놀리는 데 썼던 줄무늬 팬티를 버렸다. 하지만 달리는 미기가 양어머니 목소리를 꽤 잘 흉내낸다는 걸 알고 이 능력을 이용하기로 했다. 미기의 이 능력을 양어머니와 미츠가 빨래를 널러 갔을 때 달리가 엄마에게 구조 요청 팻말을 들자 그녀는 확인하러 달려들어왔다. 한편 미기는 양어머니로 변장해 미츠와 함께 빨래를 널었다. 미기는 잠시 수다를 떨다가 미츠에게 이 바지에 있는 것과 같은 무늬의 집을 아는지 물었다. 미츠는 이치로 가족을 떠올렸다. 미기는 그들이 전에 이치로 가족을 만났던 것을 기억해내고 그 집 아들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왜냐하면 내일 이치로네 아들 이기가 학교에 오니 학교에서 바로 이기에게 접근해야 했다. 다음날 아침 달리는 부모님과 버스를 타고 등교했고 미기는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 학교에 도착하자 달리는 엄마에게 1학년 5반에서 공부할 거라고 들었다. 1학년 5반이었다. 아키도 놀랍게 같은 반이었지만
이기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반인 11반이었다. 미기는 이제야 자전거를 타고 도착해 서둘러 달리를 찾아야 했다. 그동안 달리는 몇몇에게 고아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달리는 마루타 녀석이 이 반에 있다는 걸 금방 알아차렸다. 달리가 돌아가려 하자 아키가 찾아왔다. 그는 아키에게 학교에서는 자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충고했다. 안 그러면 다른 애들도 아키를 괴롭힐 거라고 했다. 그 후 달리는 미기에게 이기에게 접근하려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더 높은 반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기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뺄셈을 못한다는 공통된 약점이 있었다. 달리는 그저 이기에게 직접 다가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였으니까. 갑자기 둘은 이기가 이 화장실에 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달리가 이기에게 인사하러 나갔지만 이기는 그가 1학년 5반인 걸 보고는 모르는 사이라고 잘라 말했다. 달리는 이기가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거부한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미기와 달리는 그 후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지만 한 명이 찍고 나면 달려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찍었다. 며칠 후 달리는 미기와 시험지를 비교해보고 미기가 문제 푸는데 별로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다. 게다가 미기는 학교에서 아주 예쁜 여학생을 만났다고도 했다. 달리는 미기를 공부에 집중시킬 방법을 금방 깨달았다. 다음 날 미기는 학교 도서관에서 좋아하던 여학생을 다시 만났고 금방 그 여자에게 말을 걸 기회였지. 그녀는 자신을 셀리라고 소개했지만 모두가 그녀가 달리라는 걸 알아챘을 거야. 역시 그랬다. 달리는 미기에게 똑똑한 남자애만 좋아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미기는 재빨리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더 똑똑해지기 위해 공부하러 달려갔다. 한편 달리도 이 변장으로 이득을 봤는데 더는 숨을 필요 없이 사람들 앞에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달리도 배우고 보충해줄 수 있었다. 미기가 부족한 과목들을 말이다 달리도 자신의 방법이 꽤 효과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미기가 더 성실해졌기 때문이다. 며칠 후 미기는 갑자기 시험지를 달리에게 가져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랑했지만 달리는 그게 자신의 시험지이지 미기의 것이 아니란 걸 알아챘다. 하지만 달리는 어쩔 수 없이 미기에게 여기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다. 며칠 후 달리는 미기의 점수가 꽤 좋아진 걸 알았지만 미기가 계속 발전하고 이 기세를 다음 주 시험까지 유지하게 하려면 달리는 더 노력해야만 했다. 그러던 오늘 미기가 갑자기 고백을 했다. 하지만 달리는 거절하든 받아주든 미기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약속했다. 다가오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마음을 받아주겠다고 그러자 미기는 그 후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밤낮으로 공부했다. 시험 당일 미기는 거의 쉬지 못해 헬쑥해 보였다. 그 후 시험은 순조롭게 치러졌다. 달리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때 미기가 찾아왔고 달리는 미기가 70점 정도 맞았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미기는 이번에 놀랍게도 달리가 내준 두 과목 모두에서 100점을 받았다. 달리는 어쩔 수 없이 미기에게 데이트를 보상해줬다. 둘은 수족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달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어서 미기에게 곧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미기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고 방금 산 커플 목걸이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미기는 시련의 아픔에만 빠져있을 순 없었다. 그래서 각자 반쪽씩 갖기로 했다. 달리는 먼저 집에 돌아가 미기를 기다렸다. 미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달리는 남동생을 안아줘야 했다. 동시에 이 비밀을 영원히 묻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에이지는 갑자기 쌍둥이의 성적이 성적표에서 꽤 높은 것을 보고 쌍둥이의 1학년 반이 체육 수업을 하는 틈을 타 에이지는 몰래 교실에 들어가 에이지의 가족에게 갑자기 식사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에이지의 집이 정말로 둘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기회를 얻었다. 달리와 미기는 역할을 나눠 행동에 옮겼다. 식사 당일 에이지의 집에 도착하자 미기는 부모님과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달리는 집 주변을 수색했다. 하지만 식사 도중 에이지의 엄마가 히토리를 어떻게 가르쳤기에 나쁜 짓을 하게 놔뒀냐고 물었다. 그러자 에이지는 교복 셔츠를 꺼냈는데 거기에는 미기의 목걸이에 달린 것과 똑같은 단추가 있었다.
미기가 갑자기 목을 만지며 확인하자 에이지는 미기가 자신의 단추를 훔친 사람이라고 의심했다. 양어머니가 미기를 감싸주려 했지만 에이지는 믿지 않는 눈치라 미기의 몸을 확인하려 했다. 미기는 달리가 식탁 밑으로 숨도록 모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울기 시작했다. 그 후 미기는 계속해서 주의를 끌었고 달리가 식탁 위 칼을 집어 미기의 목걸이를 자르게 도왔다. 그 후 에이지가 다가와 미기의 옷을 잡아당겼다. 에이지는 미기가 단추를 가지고 있지 않자 꽤 놀랐다. 그래서 개를 불러 잃어버린 단추를 찾게 했다. 개는 식탁 밑으로 들어가 달리를 발견했다. 하지만 미기는 달리가 들키는 걸 원치 않아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단추를 가져갔다고 말이다. 미기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그들은 미기를 며칠간 훈육한 뒤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 후 에이지는 미기를 비밀의 방에 가두고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미기는 먹기를 거부했고 자신이 그 단추를 가지고 있던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이지는 8년 전에 잃어버린 물건이라 미기가 그냥 우연히 이 집에서 찾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미기가 끝까지 사실을 말하지 않자 에이지는 그를 다시 훈육할 생각이었다. 한편 달리는 아직 밖에 있었고 동생을 구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개를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밧줄로 개를 끌어당긴 후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지만 개가 막아섰다. 달리는 물릴까봐 걱정했지만 결국 그 개는 꽤 다정했고 그저 놀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그 후 달리는 미기와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미기가 괜찮다는 걸 알았다. 미기는 달리가 집을 수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남고 싶어 했다. 사실 미기는 달리가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걸 원치 않았다. 그는 그들이 예전에 살던 곳이 이 집 어딘가에 있는 방이라고 믿었다. 동시에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들었던 노래가 옆방 피아노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고 했다. 미기는 곧 죽은 벌레 무늬의 벽지와 형제가 엄마와 함께 벽에 그렸던 그림을 알아봤다. 미기는 울음을 터뜨렸고 에이지의 엄마가 들어오자 달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다시 숨어야 했다. 며칠간 잠입해 이치로 가족을 엿들은 달리는 이 가족이 모든 걸 아주 잘 숨기고 있으며 심지어 미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달리는 그 단추가 무슨 의미인지 엄마가 남긴 메시지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때 달리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려다 우연히 누군가에게 들켰다.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가정부 미츠 씨였다. 그녀는 매주 수요일에 이곳을 청소하러 오며 그가 이치로 가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달리는 여기서 비밀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참견하기 좋아하는 미츠 씨도 그를 돕기로 했다. 그녀는 이치로 씨의 서재에 들어가게 도와줬다. 달리가 앨범을 열어보다가 뜻밖에도 엄마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와인잔에 비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미츠 씨 말로는 이 가족은 지금까지 50세 미만은 고용한 적이 없어서 이건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그 후 달리는 2층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미츠 씨는 2층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달리는 들켰을 때를 대비해 미츠 씨가 핑계를 댈 수 있도록 계단에 과자를 뿌렸다. 그 후 둘은 이치로 부부의 침실을 수색했다. 미츠 씨도 항상 이 가족의 비밀을 찾고 싶어 했다. 달리가 확인해보자 뜻밖의 옷장 안에 비밀 계단이 작동했다. 계단을 통해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두 사람은 뜻밖에도 마을 전체의 축소 모형을 발견했다. 각 집 안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본뜬 인형도 있었다. 게다가 달리는 마을 사람들 전체의 정보 파일까지 발견했고 둘은 이치로 가족이 이 마을 전체를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자 미츠 씨는 달리를 근처 상자에 숨게 했다. 잠시 후 달리는 상자에서 나와 미츠 씨의 인형 머리가 부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 그 후 며칠간 달리는 미츠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걸 미기에게 말했고 미기는 다음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미기는 지금 엄마의 신뢰를 얻기 위해 완전히 아이처럼 흉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미기가 완전히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 같아서 미기는 아주 똑같이 연기해서 그녀를 완전히 자신에 대한 경계를 풀게 만들어야 했다. 다음날 달리가 정보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집에는 새어머니와 미기만 있었기에 달리기는 미기가 무슨 일을 당했을까 걱정했고 그 후 미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갓난아기인 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웃다가 미기에게 들켰지만 달리는 곳 미기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생을 응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역시나 엄마는 미기의 소나기에 완전히 넘어갔다. 미기가 넘어지고 울기만 하면 엄마가 바로 와서 달래주었다. 며칠 후 미기는 풀려나 이치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 모두 미기가 세뇌되어 5살짜리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미기도 그에 맞춰 연기하며 아이들이 흔히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보는 것이었다. 미기가 머리색이 다른 것에 대해 궁금해하자 에이지는 사춘기가 지나면 머리색이 변한다고 속였다. 하지만 미기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얼굴 표정 때문에 미기가 들킬 뻔했다. 에이지가 미기의 웃음이 5살 아이의 것이 아니라고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달리는 미기의 발을 간지럽혀 미기가 최대한 진짜처럼 웃게 만들어 위기를 모면했다. 그날 밤 엄마는 내일 미기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낼 거라고 말했다. 미기의 훈육 과정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기와 달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둘은 정보를 더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서 이 상황을 빨리 바꿔야 했다. 마지막 하룻밤 안의 말이다. 달리는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말해줬다. 하지만 미기는 귀신인 척 겁을 줘서 누가 가장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지 보자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 후 미기는 엄마인 척하고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둘의 엄마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의 어머니를 해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갑자기 다가와 미기를 안아주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의 내연녀였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붉은 액체를 보고 내연녀가 다쳤다고만 생각했고 그래서 둘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무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실종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은 새어머니를 범인으로 의심했고 그 후 새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는 형제의 어머니가 무언가를 되찾으러 왔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곧 달려나갔습니다. 가위를 들고 두 사람의 어머니를 사냥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미기와 달리기는 그녀가 두 사람의 어머니를 정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위를 들고 사냥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직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지 못한 둘은 도망칠 방법을 찾기로 했지만 새어머니가 둘이 숨어있던 의자로 다가왔지만 아버지가 아내를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가위에 비친 미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위를 던졌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었기에 둘은 재빨리 도망칠 수 있었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미기가 문지키는 개를 무서워해서 달리기가 미기를 안심시키려 개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에이지가 나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고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는 미기를 유령으로 생각하고 도망쳤고 그 때문에 감방으로 돌아갔을 때 둘은 에이지가 지금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미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달리기는 방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미기는 아키도 자신의 귀환을 축하하러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빠와 아키는 이치조의 집에 잠입해 미기를 데려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기는 그 순간 달리기의 상태를 떠올리고 피곤한 척하며 먼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달리기가 나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양부모님이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미기가 자신에게 가족극을 연기할 기회를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미기와 달리기는 에이지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할 일은 에이지를 붙잡아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에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기는 공부에 집중하게 하고 자신이 신문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기는 학교에 갔고 달리기는 에이지에게 접근하기 위해 여자로 변장했습니다. 달리기는 어떤 남자도 여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몇몇 반 친구들이 에이지의 이상형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군가 금발 머리를 언급하자 에이지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습니다. 그는 두 형제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학교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달리기가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에이지는 재빨리 뒤쫓아가 달리기의 머리채를 잡아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발이 벗겨질 판이었습니다. 에이지는 달리기가 자신을 협박하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달리기는 돈은 필요 없고 단지 에이지의 창피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지는 결국 자신의 어릴 적 사진들을 달리기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달리기는 사진이 찍힌 시기를 살펴보다가 미기가 갖고 있던 단추가 에이지가 아끼던 잠옷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는 왜 이 사진에서는 단추 하나가 없는지 물었지만 에이지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다음번에 과거에 대해 더 얘기해달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그 후 에이지는 학교 곳곳을 뒤지며 달리기를 찾았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미기는 우연히 미기가 선물했던 펜던트를 달리기가 계단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기는 집에 돌아와 달리기에게 자랑했고 그는 자신이 현장에 증거를 남기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미기는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포스터를 그려 학교 곳곳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미기의 끔찍한 그림 실력으로는 자신이 발각될 걱정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 미기는 뜻밖에도 아키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몽타주에 매우 능숙해서 미기가 그린 지인들의 그림을 토대로 분석하여 여장한 달리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습니다. 미기는 그 후 학교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녔고 한 여학생이 미기가 찾는 사람이 에이지가 찾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 미기는 에이지를 미행했고 아키도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키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키가 방해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믿음직한 조수인 아키를 신복인 아키가 위험에 빠지자 아이즈는 달리를 찾아왔고 바로 그때 미지도 들어와 달리를 데려가려 한다. 미기는 여장한 달리기를 데려가려 했지만 달리기는 미기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지금은 에이지와 사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달리기는 에이지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한편 미기는 여자친구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집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도 그를 이해하고 미기가 슬픔을 잊도록 함께 술을 마셔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달리기는 에이지를 침대에 눕히고 최면을 걸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둘은 과외만 하고 있었습니다. 달리기는 핑계를 대며 에이지를 침대에 눕히려 했지만 에이지는 달리기가 자고 싶으면 자신이 망을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달리기가 같이 눕는 게 잠이 더 잘 올 거라고 하자 그는 인형들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본색을 드러내고 에이지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지는 사전 절차, 구체적으로 키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는 희생하기로 결심하고 에이지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꽤 망설였지만 동생을 생각하며 달리기는 과감히 행동했습니다. 한편 양아버지는 미기에게 자신도 예전에 여러 번 거절당했음에도 끈질기게 아내를 쫓아다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기가 너무 일찍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시각 달리기는 에이지에게 최면을 거는 데 성공했고 그가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던 일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미기가 여장한 달리기와 화해하기 위해 이곳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에이지가 다가와 미기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달리기는 미기를 잡으려 손을 내밀었지만 미기는 달리기의 손을 물고 떨어져 도망쳤습니다. 에이지는 그제야 익숙했던 옛 감각이 되살아나 겁에 질렸습니다. 달리기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에이지에게 묻자 그는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러 온 줄 알고 창문을 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 사람은 바로 쌍둥이 형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두 사람의 어머니를 창문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는 에이지의 단추 하나를 뜯어갔습니다. 그 후 에이지의 어머니는 에이지가 본 여자가 유령이며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어머니가 이미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달리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미기에게 이 사실과 앞으로 어떻게 복수할 계획인지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기는 그곳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달리기의 손을 잡고는 달리기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며칠 후 두 형제 중 누가
아키의 집에서 잠시 얹혀 살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빨 자국이 있는 채로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고 집에 있는 사람이 달리기고 집을 나간 사람이 미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키는 미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집에 연락도 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아키는 미기가 학대당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나가 아키를 찾아온 친구가 있다고 말했고 찾아온 사람은 달리기였습니다. 아키가 어떻게 내려왔냐고 묻자 달리기는 창문으로 내려왔으니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방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달리기는 아키에게 차를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이 달리기는 방으로 들어가 미기에게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미기는 옷장문을 꽉 잡고 있어서 달리기가 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키가 돌아왔고 달리기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키는 달리기에게 왜 여기에 왔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아키는 자신의 친구가 공경에 처한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옷장에서 소리가 나자 아키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가 막아서며 이것은 자신의 복수이며 스스로 해내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와 복습이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들려서 아키는 달리기가 성적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대화했지만 서로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그 후 달리기가 잠시 밖으로 나가자 미기는 달리기를 옷장 안으로 끌어들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기는 아키에게 이제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달리기는 무언가 깨닫고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아키가 이미 미기를 데리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미기는 어머니의 묘 앞에 가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직접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둘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오자 양어머니가 갑자기 모기 모양의 의상을 꺼내며 다가오는 헬로윈을 위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양어머니는 뱀파이어나 호박으로 변장하는 것은 너무 평범한 이모기로 변장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온 사람이 달리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변장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달리기는 에이지도 이번 축제에 참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에이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안겨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달리기가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미기 없이 지내는 것이 달리기에게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척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는 식사 후에 토해야만 했는데 미기처럼 많이 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달리기가 양어머니와 케이크를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요리는 미기가 하고 자신은 보조만 했기 때문에 평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달리기는 복수가 코앞에 다가왔으니 침착하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후 달리기는 양아버지의 어깨가 아픈 것을 보고 자진해서 안마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달리기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함께 목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목욕하면서 아버지는 달리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고무오리를 가지고 물을 쏘며 놀았는데 아빠가 고무오리의 한쪽 눈을 가리고 쏘면 다른 쪽 눈으로 쏘는 게 양쪽 눈을 다 쓰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려줬다. 달리는 혼자인 게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다. 미기를 마음속에서 지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가장 축제가 열렸다. 달리는 에이지가 망신을 당하고 그 망신 속에서 목숨을 잃게 할 만한 계획을 세웠다. 축제가 시작되고 마루타와 아키가 자신들의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아키는 달리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그 후 달리는 자신의 목이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주둥이에 케첩을 붓고 관객들에게 뿌렸다. 그가 너무 튀어서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때 모두가 에이지가 우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달리는 우승자를 위한 왕좌가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을 것이라 안타까워했다. 그는 그것을 치명적인 함정으로 다시 설계했다. 그 후 에이지가 나타났지만 아무런 의상도 입지 않았다. 이대로 둘 수 없었던 달리는 에이지가 불쌍한 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진 거지라는 설정이었다. 사람들은 에이지가 연기하는 인물을 상상하며 동정심을 느꼈고 돈을 던졌다. 에이지가 우승했지만
사회자가 그를 왕좌로 초대했을 때 그는 거절했다. 그래서 우승은 아키에게 돌아갔다. 그 직후 아키와 함께 있던 사람이 정체를 드러냈는데 왕좌로 향했지만 달리는 재빨리 미기를 막을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고 그 직후 달리가 왕좌에 묶어둔 호박이 떨어졌다. 하지만 달리가 정신을 차려보니 에이지가 갑자기 달려와 미기를 구한 후였다. 에이지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아키는 에이지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기는 에이지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알지 못했다. 그 후 미기는 몰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달리가 아픈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의상실에 몰래 들어가 가발을 챙겨 여자 버전의 달리로 변장하고 에이지를 찾아갔다. 에이지의 어머니는 손님을 맞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에이지가 직접 내려와 미기를 초대했다. 집에 들어가 에이지의 방으로 올라갔을 때 미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에이지는 둘이 얘기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밖에 있었기에 미기와 에이지는 작은 소리로만 대화할 수 있었다. 에이지는 속죄하고 싶어서 그를 구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뒤 미기를 마을 모형으로 데려갔다. 그는 몇 년 전 크리스마스에 실수로 한 여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다고 말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이 마을에는 금발 머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그가 본 것은 유령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지는 이 마을에 금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여동생 방에 이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형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마을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전체를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목적은 누구에게도 복수를 위해 에이지를 죽일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표적이 된 가족이 바로 두 형제의 집이었다. 하지만 에이지의 어머니가 돌아와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입막음을 위해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된 듯 길고 딱딱한 빵을 들고 있었다. 에이지가 달려들어 그녀를 막아 미기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지만 미기가 막 도망치려 할 때 그녀에게 가발을 붙잡혔다. 그래서 그는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그는 에이지의 여동생 카렌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소녀는 어머니가 와서 문을 두드리자 미기는 목소리를 흉내내 그녀를 속이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와 보려고 하자 카렌이 직접 나와 문을 열었다. 소녀는 미기를 고발하지 않고 그가 탈출하도록 도왔다. 어머니가 사라진 후 카렌은 미기에게 그들 남매 둘 다 그녀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단지 그녀와 연극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두 사람의 가족은 모두 그녀에게 살해당했다. 그 후 그녀는 양부모의 집으로 곧장 달려가 아들이 에이지에게 목숨을 구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에 약을 타서 양부모를 잠들게 했다. 한편 미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카렌은 마을을 떠나라고 조언했다. 미기는 그 후 집으로 달려가 양부모가 잠든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미기는 달리를 찾으러 올라갔지만 달리는 이미 잡혀 있었다. 그가 달려들어가자 달리는 왜 다시 돌아왔냐고 물었다. 그 후 미기 또한 이치조 부인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둘이 쌍둥이 형제일 줄은 몰랐지만 보자마자 누구의 아들들인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둘의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그때 미기는 에이지가 두 사람의 어머니를 밀어 떨어져 죽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둘 다 저 세상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통쾌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둘 중 한 명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둘 다 히토리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달리는 그녀에게 미기는 부족한 점이 많고 자신보다 나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기꺼이 죽고 미기를 살려달라고 했다. 동시에 미기가 곧 자신을 잊고 복수도 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후 달리는 그녀에게 목이 졸렸고 계속해서 미기의 비명소리를 들었다. 달리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지만 바로 그때 달리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그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었다. 미츠 아줌마가 나타나 두 사람을 구했다. 미츠 아줌마는 이치조 부인에게 발각된 후 산채로 묻힐 뻔했지만 카렌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그녀 덕분에 이치조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녀는 몽둥이를 들어 미츠 아줌마를 공격했지만 미츠 아줌마는 그녀를 계단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녀를 껴안고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하지만 이치조 부인은 그 후 근처에 있던 칼을 집어들어 미츠 아줌마의 목숨을 노렸다. 하지만 집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그녀를 공격했다. 미츠 아줌마는 두 형제를 구하러 와서 어서 경찰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이치조 부인은 자신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후 미츠 아줌마는 이치조 부인에게 목을 한 차례 찔렸다. 에이지에 대한 비밀을 미처 말하기도 전에 말이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 밖에 한 신사로 도망쳤다. 미기는 양부모님이 살해당했는지 궁금해했지만 달리는 추격의 대상은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닐 거라고 믿었다. 미기는 돌아갈 생각을 했지만 달리는 동생을 사지로 내몰 수 없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뜻밖에도 누군가 이곳에 음식을 가져다 놓은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이곳이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 음식이 자주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달리는 그들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기는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자 달리는 화가 나서 자전거를 던져버렸지만 미기는 자전거를 되찾기 위해 뛰어내렸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첫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달리는 미기가 옛 가족보다 새로운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미기는 여전히 달리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서로 주먹다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서로를 탓했다. 잠시 후 달리는 미기에게 완전히 설득당했다. 미기는 더 이상 복수를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래 가졌어야 할 삶을 되찾고 싶어 했다. 달리는 미기가 자전거를 다시 길 위로 올리는 것을 도왔다. 그 사이 경찰은 미츠 아줌마의 죽음을 조사하기 위해 부부의 집을 찾아왔다. 양부모는 모두 그들의 양아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았다. 경찰이 히토리를 의심한 이유는 그의 침대 밑에서 칼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두 사람은 돌아와서 그 여자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기와 달리는 그 여자의 진실을 밝혀내 무죄를 증명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수배 중이었다. 그리고 이치조 가문도 경계하며 두 사람이 쉽게 잠입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후 두 형제는 아키를 찾아가야 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아키는 이야기를 듣고 친한 친구의 말을 믿고 그를 돕기로 결정했다. 아키는 자신에게 이치조 가문에 대항할 비밀 무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미기는 적은 인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달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길 원했다. 미기는 친구들이 두 사람을 모두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달리가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할 때 마루타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숨었다. 마루타는 미기를 보자마자 신고하러 달려가려 했지만 미기가 그를 붙잡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마루타가 여기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루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거들먹거리며 아키와 미기를 복종하게 만들었다. 미기는 카렌에게 도움을 청하자고 제안했지만 카렌은 너무 내성적이라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후 마루타는 장난감 헬리콥터를 이용해 카렌과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너구리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얼어붙었고 미기는 그가 너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루타는 가로등에 올라가 모자로 불빛을 가리며 자신이 재능 있는 보이스카우트임을 증명했다. 그는 모스부호를 사용해 카렌과 소통했고 소녀도 응답했다. 돌아온 마루타는 카렌이 현재 방에 갇혀있지만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다면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그 후 일행은 비밀기지로 가기로 결정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때 마루타도 이전처럼 까다롭지 않고 더 상냥해졌다. 마루타의 비밀기지에 도착했을 때 일행은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달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루타와 아키는 패닉에 빠졌고 두 형제는 둘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눠서 대처해야 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한 사람인 척해야 했던 사정을 설명했고 두 친구로부터 동정심을 얻었다. 그 후 일행은 힘을 합쳐 계획을 시작했다. 형사들은 범인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순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아키가 새 의상을 입고 나타나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그 사이 마루타는 카렌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가 창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루타는 새총을 이용해 밧줄을 쏘아 넣었고 카렌이 그것을 침대에 묶었다.
그 후 세 사람은 밧줄을 타고 건너갔다. 건너편으로 가던 중 마루타는 모자를 떨어뜨릴 뻔했고 아래에 그들을 기다리는 철조망을 발견했죠. 마루타는 겁에 질려더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려 하자 미기는 마루타를 앞으로 밀어 함께 방으로 들어갔지만 다리는 뒤에 남겨졌고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자 둘은 마루타가 틈을 타 카렌에게 초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 그를 임무에 복귀시켜야 했습니다. 그 후 카렌에게 인질 역할을 부탁해 이치로 부인을 압박하려 했지만 카렌은 자신이 모든 걸 기억해낸 게 들통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지를 인질로 삼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 후 카렌은 배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 아버지를 유인해 세 사람이 탈출하는 걸 도왔죠. 카렌의 말에 따르면 아이지는 개조당하고 있었고 미기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이지를 다시 만나자 그는 강제로 어려졌고 성격도 어린애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아이지가 울음을 터뜨려 그 할멈이 오는 걸 막기 위해 일행은 그를 달래야 했습니다. 미기는 그 미친 여자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아이지를 2층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1층으로 유인하고 자신들은 2층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루타는 근처 구석에 숨어 모든 것을 촬영하기로 했죠. 하지만 계획을 시작할 때 아이지를 울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미기가 다리에게 아이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다리는 아직 용서할 수 없었죠. 하지만 미기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지가 자기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으니까요. 그들은 아이지를 진정시켰지만 아이지를 위층으로 데려가기도 전에 마루타 가게 때문에 놀라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미친 여자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달려왔죠. 1층으로 와서 아이지를 찾았고 마루타는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쌍둥이는 그가 배신했다고 생각했죠. 그 후 둘은 아이지와 함께 숨어 도망쳤고 마루타는 뜻밖에도 근처에 영상을 틀어 소음을 내 그 미친 여자를 유인했습니다. 그 후 일행은 2층으로 올라갔죠. 마루타는 안전하고 모든 것을 쉽게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이 위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기는 아이지를 데리고 그 여자를 위협하며 모든 것을 자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아 결심한 듯 둘에게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그녀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의사와 결혼했죠.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가정부를 고용하기 전까지는요. 그 가정부가 바로 두 형제의 어머니인 매치였습니다. 매치는 이치로 부인을 친언니처럼 여겼고 그녀는 두 형제의 어머니에게 일하는 방식부터 자신과 같은 품위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점차 둘은 매우 친해졌죠. 친자매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치로 부인이 임신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너무나 절박했던 그녀는 매치에게 자신의 남편과 자고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매치는 언니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매치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매치 또한 임신했지만 이치로 보이는 매치가 자신의 완벽한 가정을 향한 소망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매치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매치를 가두었고 자신도 그 후에 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신해서 아이지를 낳았다고요. 그녀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말하며 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루타의 카메라를 쳐서 날려버렸고 그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미기의 손에 있던 칼을 던져버렸죠. 그리고는 아이지를 다시 데려가려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지의 잠재의식이 그를 조종해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아이지가 매치를 밀었던 것처럼요. 그는 이제 자신이 둘의 형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전에 매치는 새 아이를 낳았고 아이지는 머리색이 달라서 미기와 다리와 달랐기에 이치로 부인이 나머지 둘 대신 아이지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매치와 두 형제를 그 방에 가두었고 매치는 매일매일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가 자물쇠를 푸는데 성공했고 엄마와 함께 탈출했죠.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매치는 아이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아이지는 깨어나
자신이 미기와 다리의 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리는 아이지를 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엄마를 죽게 했고 아이지의 진짜 엄마는 오직 이치로 부인뿐이라고요. 친동생에게 부정당한 아이지는 충격을 받고 이치로 부인을 부축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치로 씨는 더 이상 카렌에게 속지 않고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둘을 다른 집에서 온 말썽쟁이 아들들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이치로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일행 모두가 달려가 보니 그녀가 그 감금방에서 칼에 찔려 있었고 아이지는 사라졌습니다. 카렌이 확인하러 갔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지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일행은 여기에 가둬둘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니 필요 없고 카렌은 이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았으니 필요 없다고 했죠. 미기와 다리는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요. 양부모가 분명히 둘을 잃은 뒤 다른 아이를 입양할 테니까요. 그녀는 미친 듯이 웃으며 떠났습니다. 떠나기 위해서요. 하지만 떠나기 전 아이지가 갑자기 다가가 그녀를 한번 찌르고는 이 가족의 모형을 가져갔습니다. 불을 붙여 1층으로 던졌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 곧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아래에 갇혀있던 일행 중 마루타는 이빨로 문에 구멍을 냈고 이치로 씨는 원래 화목했던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몰랐지만 카렌은 그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바로 그의 무관심이 이치로 부인을 지금처럼 만들었다고요. 그녀는 온 가족을 지배했고 점차 온 마을까지 지배했습니다. 의사인 그가 바로 옆에 있는 환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그렇게 심각한 환자를요. 그때 마루타가 뚫은 구멍으로 연기가 들어왔습니다. 카렌은 자신들이 산채로 불에 탈 것을 알고 모두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이치로 씨는 목마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다리는 나무 말뚝으로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미기는 말 그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미기는 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문에 머리를 박았죠. 하지만 구세주가 나타나 문을 두동강 냈습니다. 바로 아키였죠. 그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우선은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행은 탈출해서 2층에 있는 카렌의 방으로 달려갔죠. 아키가 창문에 책상을 세워 도약할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쌍둥이가 먼저 뛰어내려 안전하게 착지했고 이치로 씨는 카렌을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카렌은 무사했지만 그는 철조망에 걸렸죠. 마루타는 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렌이 그가 뛰도록 약간의 힘을 보태줘야 했습니다. 마루타도 무사했죠. 마지막으로 아키는 새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며 개와 함께 멋지게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는 아이지가 아직 안에 있다고 말했죠. 그는 전혀 떠나고 싶어 하지 않고 이치로 부인과 함께 죽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아이지는 이치로 부인이 자주 들려주던 노래를 틀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항상 그녀를 완벽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한 번은 천체관측을 갔다가 어머니가 평범한 사람처럼 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처럼 의사가 되어 어머니가 평화를 찾도록 돕고 싶었지만 아마도 지금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이지는 항상 어머니의 완벽함을 동경했고 그녀처럼 완벽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다리가 찾아와 아이지의 야뇨증 때문에 절대 완벽해질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는 아이지에게 복수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는 엄마를 죽인 아이지를 증오했지만 아이지 역시 다리의 복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에 칼이 있으니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하지만 다리는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기가 들어왔습니다. 미기는 겨우 탈출했는데 다리가 무슨 생각으로 다시 들어왔는지 궁금해했죠. 하지만 미기의 엉덩이에 불이 붙어 그는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다리는 아이지가 죽음으로 소원을 이루게 놔두지 않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아이지를 고통 속에서 살게 해서 복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아이지를 끌고 나가다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뒤따르던 미기는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가다가 아이지와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 후 미기는 떨어지는 샹들리에에 맞을 뻔해 피해야 했죠. 연기 때문에 미기는 숨쉬기 힘들어졌지만
미치 아저씨의 영혼 같은 다리가 손을 내밀어 미기가 다리를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 후 둘 다 미치 아저씨의 도움을 다시 받아 샹들리에 밑에 깔린 아이지를 발견했습니다. 둘은 아이지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나올 수 없었죠. 그래서 다리가 샹들리에 밑으로 들어가 온 힘을 다해 샹들리에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기는 다리를 도와야 했죠. 그때 아이지도 깨어나 둘에게 자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으니 그냥 버려두고 마음껏 비웃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아이지와 함께 돌아가 함께 케이크를 먹고 싶어 했죠. 함께 탈출했고 그 후 경찰과 소방대가 도착해 현장을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리와 미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죠. 둘은 수배 중이라 감히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청답게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두를 다시 만나 이치로 부인을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것과 미츠 아저씨의 죽음이 모두 자신의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아이지는 체포되었지만 경찰에게 별다른 자백을 하지 않았죠. 마루타가 그 전에 돌아온 덕분에 운 좋게 무사했지만 카메라는 그렇지 못했다. 자백 테이프와 항소장 덕분에 이치로 씨의 항소장 덕분에 에이지는 일시적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여전히 소년원에서 몇 년을 보내야 했다. 카레는 마루타와 장거리 연애를 해야 했고 미기와 다리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연극은 계속했다. 다리는 이제 미기가 살도록 내버려뒀다. 노부부와 즐겁게 살도록 말이다. 얼굴의 흉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날까봐 더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노부부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다. 다리는 미기가 즐겁기만 하다면 자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 다리는 이제부터 미기의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후 학교에 다시 갔을 때 다리는 항상 미기 곁에서 시험 중에 답을 알려주었고 체육 시간에는 다리가 숨어서 미기가 기록을 속이는 것을 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기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그는 모두에게 둘러싸인 이미지로 살아갈 수 없었다. 이후 미기는 아키를 다시 만나 다리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었다. 아키는 미기에게 평생 히토리라는 이름으로 살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미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에 지쳐 있었다. 그는 자신과 다리가 두 명의 별개의 사람이길 원했지만 다리가 자신처럼 원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고 싶어 했다. 크리스마스 날 다리는 여전히 책상 밑에 숨어 미기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부모님이 나중에 미기가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말을 하자 다리는 깜짝 놀랐다. 미기와 함께 방으로 돌아온 다리는 자신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꿈을 꿨다. 미기가 아내와 아이를 가질 때까지 그림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다가 깨어나 보니 뜻밖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2개 있었다. 그 후 부모님이 들어오셨고 미기는 선물이 2개인 것에 의아해했지만 부모님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미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 가족에게는 창의적이고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와 똑똑하지만 조금 예민한 아이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들이 2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둘 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미기는 다리를 밖으로 부르려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미기는 둘 다 각자의 차이점이 있으니 더 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다리의 행복이 자신도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리는 설득당했고 동생과 함께 양부모님을 정식으로 만나러 내려갔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그 후 어머니는 다리를 위해 계란 요리를 꺼내주었다. 다리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녀는 다리가 볶음밥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계란 요리를 다 먹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그녀가 둘을 어떻게 부를지 묻자 둘 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혔다. 그렇게 가족은 이제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몇 년 후 모든 소년들은 모두 성장했다. 아키는 여전히 두 주인공의 아버지와 함께 새를 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미기는 요리의 길을 걸었지만 자신만의 예술이 있었고 다리는 학문의 길을 걸으며 미기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마루타도 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지 않게 되었다. 그 후 어머니는 둘을 불러
케이크를 마저 만들라고 했다. 둘이 케이크를 만들러 들어갔을 때 우리는 미츠 아줌마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있으며 세모자와 밀가루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케이크를 만들어 오븐에 넣은 후 일행은 무언가를 기다렸다. 미기는 다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에이지의 가족을 맞이했다. 그 후 다리가 케이크를 가져왔지만 여장을 해야 했다. 에이지가 웃자 다리는 삐져서 책상 밑으로 숨었다. 미기는 여전히 다리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일행은 다 함께 모여 케이크를 먹었다. 식사 후 미기와 다리는 에이지를 데리고 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에이지는 여전히 자신을 키워준 사람을 어머니로 여기기로 했고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이다. 며칠 후 친구들은 다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기차역에 갔다. 왜냐하면 다리는 이제 도시로 공부하러 가고 미기는 예술가의 길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미기와 다리는 둘 다 각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영화 마지막에 미츠 아줌마는 추모의 글을 썼다. 이 이야기의 작가인 사나미를 위해.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난다.